네. 그래요. 젖어들어요. 계속 해가고 있는데, 참으로, 젖어들 만한 굉장히 용기나, 그 대명제들이 되어진다 생각을 해요. 그래. 요번 시간에는, 젖어들어요. 좀 잠시, 쉬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기로 하고, 이게 이제 물음을 보내주신 게 있으셔서 요거 함께 좀 생각해 보기로 해요. 이영만리와 불원천리라는 제목인데요. 저기 젖어 들어요 시작하기 그 전에 지난 그 동영상 보시면 송리의 대희열 법주의 대광명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물음을 끝내신 거다. 이제 자문자다 해가시면 됩니다. 그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이제 굉장히 멋진 총각분이신데 그분께서 보내주신 거예요. 그 자문자답의 내용이 최근에 이제 세부로 여행을 다녀오시면서 이제 그냥 물음만 해서 답을 바랍니다라고 올리지 마시고 스스로 일으킨 그 물음에 대해서 답까지 하셔가지고 즉 자문자답까지 하셔가지고 그걸 올려주시라 이제 그랬었잖아요. 그래 그거를 세부 여행 관련해서 이제 그렇게 묻고 답하기 식으로 해서 올려주신 내용이에요. 거기에다가 그 세부에서 또 꿈을 꾸셨어요. 간단한 꿈인데 굉장히 멋진 꿈이에요. 그 꿈까지도 올려주신 거거든요. 그때 왜 송리의 대희열, 법주의 대광명 그랬었잖아요. 그러면 그 송리와 법주도 실은 이영만리와 불원천리이죠. 송리, 세속, 그죠? 그 세속을 이별하다, 세속을 여의다. 즉, 그 말은 세속을 훌쩍 초월한다 그 말이에요. 세속에 물들지 않고, 그죠? 한껏 날아오른다. 날아오르면 어디에 도달할까요? 그죠? 저 하늘에 도달하겠죠. 땅에서 날아올랐으니까. 세속이라는 것은 땅을 의미하겠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물질 세상, 그죠? 그 물질 세상에서 훌쩍 날아올랐으면 어째 지극한 그 이상이야, 그죠? 그 진리의 세계, 그죠? 내적 본질의 세계에 도달하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송리, 세속을 여인다라는 개념이 뭐에 해당하냐면 불원천리에 해당해요. 그럼 어디에 도달한다? 그로써 이영만리, 그죠? 그 관계가 성립이 되겠죠. 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장면들도 이와 같아요. 우리는 세속에 발딛고 땅 위에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그 인간으로서 인간의 가장 원형적인 그 삶으로서 그냥 세속에 푹 젖어서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삶은 아니죠. 세속에 있으면서, 그죠? 세속에 물들지 않고 세속을 탓하지 않고 세속의 모든 것들을 다양한 자신의 자양분, 영양소, 그죠? 진화, 변화, 발전의 재료로 삼아서, 그죠? 멀다고 마다하지 않고 그 하늘에로 그 이영만리, 즉 법이 있는 그 절대계로 도약을 이루는 거.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죠? 살아감 자체도 그래요. 우리가 살아감 자체도. 우리가 사람이고 동물이 아닌 이상, 인간으로서, 그죠? 끊임없이 그 인간 다움을 실행해가는 삶. 인간으로서 다를 움티워서 진정 인간으로서 아름답고 성스러워지는 그 하나의 님이 되어지는 그 님을 완성하는 그러한 삶. 그죠? 불원천리. 이 땅에서 세속에서. 그로써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직한 이상향에 도달하는 그 진리의 세계에 당도하여 그 진리를 구현하는 거. 이영만리. 그죠?
자, 그럼 읽어봐 드릴게요. 우선 여행 내용이고 꿈 내용까지 간단해요. 내용은 간단한데 세부 여행을 통해서 스스로 자문자답을 일으켜 보신 거예요. 여행이라는 거에 대해서. 예.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어떤 생각을 하셨냐면 굉장히 이제 멋져요. 그죠? 요즘 젊은이답지 않게. 아, 여행은 도와 돈의 완성이구나. 처음에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요. 생각컨대는, 아마 추측컨대는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이미 나 있는 길인데 아직껏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한, 그죠? 그래서 그 수많은 이미 나 있는 그러한 데를 내가 다녀오겠다라고 하는 거잖아. 그럼 이게 도에 해당하겠죠. 길이니까, 그죠? 그러는데 당연히 여행 경비가 들어가지. 그잖아요. 돈이 없으면 여행도 못 가, 그죠? 그래서 이제 여행을 딱 압축해가지고 그런 장면들. 아, 도와 돈의 완성이구나, 그죠? 그렇게 해서 여행을 시작했는데 여행을 이제 다녀오시고 세부까지 다 여행을 다녀오시면서 아, 여행은 자기 자신의 완성이구나라고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여행은 자기 자신의 완성. 그렇게 이제 정립을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자신 완성, 이제 이런 개념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는 것 같아요. 자기는 가치척도, 철학, 삶의 태도에 해당하고, 자신은 물질적 진보, 나의 일의 한 성장. 여기 좀 뒤바뀐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완성은 마침표와 같이 문단의 마지막이자 새로운 시작. 이제 이런 개념으로 정립을 해보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부 여행을 마치고 여행이라는 스스로 의미와 기준을 세우고 여행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완성은 모래시계의 모래가 다 모래시계의 모래가 다 떨어지는 상황이 아닌 그것을 다시 위로 뒤집어 다시 떨어뜨리는 것까지가 완성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아이, 근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 세부에서 여행 가서 그 세부에서 꿈을 꾸신 게 있으세요. 꿈에서 본인에게 이제 스승님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이제 그 분이 꿈에 나오신 거예요. 근데 그 스승님과 사모님이 이제 계셨는데 본인은 셔츠를 입고 있었는데 셔츠 단추가 다 풀어져 있었어요. 예, 이 꿈 참 멋져요. 그랬더니 이제 그 스승님이라고 하는 분이 셔츠 단추를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단정히 잠가 주셨습니다. 이게 꿈의 내용이거든요. 아주 간단해요. 네. 그래요. 한번 생각해봐요. 저 우선은 자기 자신의 완성이다. 여행은 자기 자신의 완성이다. 라는 이제 정리를 하신 거잖아요. 본질적으로는 여행은 자기 자신의 문제고 일이고, 그죠? 커다란 도모죠. 근데 이제 여행은 자기 자신의 완성이다라고 하기에는 좀 부족한 표현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보다 분명한 표현을 하자면 여행은 자기 자신의 확대, 확장, 그리고 확충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을 확대하고 확장하고 확충하는 것. 그 말은 자기 자신을, 그 여행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더 넓어지고 더 커지고 더 깊어지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봐봐요. 여기서 이제 자기 그랬잖아요. 이게 이제 참 먼저 여행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여행지도 소개해드리고 그 여행의 정의, 여행할 때 처음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여행의 정의는 이영만리와 불원천리의 절묘한 하나 되어짐, 이것이 여행입니다. 이것이 여행의 정의입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랬던 것은 이제 다 이해하고 계실 텐데 간단히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내가 여행을 간다라고 하는 것은 저 멀리 그야말로 이역 만리에 있는 이역 하늘 아래에 있는 그 머나먼 곳을 가는 거잖아요. 거기에 다녀오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있어, 그게 있고 이역 만리라는 데가 있고 여행의 목적지가 있고 내가 거기를 다녀오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거기를 다녀온다 이거는
나에게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말 그대로 이역만리잖아요. 그곳을 그 이역만리를 내가 여행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멀리 있다 하지 않고 불원천리 말 그대로 멀다 하지 않고 천리길을 다녀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행은 뭐냐면 그 여행의 목적지와 나와의 절묘한 하나 되어집니다. 그 여행의 목적지 그건 이역만리라 하고 이역만리라고 하는 것은 단지 거리상으로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다 이 개념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그야말로 이역에 펼쳐져 있는 그 만리 가득 찬 그 이치 그 역동적 살아있음 그것만의 고유한 특성 그것만의 정신을 그 기상 기백 이런 걸 이역만리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 거기에로 내가 불원천리 내가 선수 거기까지 다녀오는 것. 그로서 어떻게 돼요? 내가 거기 이역만리 다녀옴으로써 어떻게 돼요? 이역만리와 불원천리가 절묘한 하나 되어짐을 이루어져. 누구에게서? 본인에게서. 그러면 내가 이전에 없던 그곳, 그 이역만리가 나에게 도모되어져서 내가 더 풍성하게 진화를 이루죠. 확대, 확장, 확충을 이루죠. 네. 그래서 여행이란 이역만리와 불원천리의 절묘한 하나 되어집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여행은 겉으로 드러난 어떤 경치, 풍광을 바라보고 거기서 맛있는 거 먹고 뭐 액티비티 체험해보고 그거는 굉장히 그 물적인, 세속적인 그죠? 누구나 아는 그런 현상적인 여행 개념이고 여행의 본질은 바로 이거죠. 이거. 그야말로 내 영혼의 성장, 자기 자신의 확대, 확장, 확충을 위한 어마어마한 거사를 할 수 있겠죠. 대업을 도모하는 장면이 되겠잖아요. 그 여행이 참 멋진 거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여행을 해야 한다. 네, 거기 가서 와 경치 좋다. 대자연 앞에서 내가 이렇게 작은 존재인지를 새삼 알겠다. 그거는 인간으로서 해야 될 말이 아니에요. 네. 아니 당연히 작지. 그거를 현상적으로 크기, 무게, 부피 이런 걸로 인간을 평가하는 그게 아니라 진짜로 참다운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한 대자연 앞에서 이 대자연을 온전히 내 가슴에 품을 수 있다. 나는 이 대자연보다 그죠? 더 큰 기백과 기상으로 인간이기 때문에 그 인간다운 완성일 수 있다. 겉으로 보기에 이 크기나 부피, 무게로는 보잘것없지만 참으로 본질적으로 가장 큰 것이 바로 나 자신이구나. 우리 인간이구나. 이거를 깨닫고 와야죠. 이렇게 되어져서 와야죠. 텔레비전 보면 어디 막 여행지 소개해주고 하는데 꼭 끝날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이 큰 대자연 앞에서 내가 이렇게 보잘것없는 존재였구나, 이렇게 작은 존재였구나를 새삼 느끼고 합니다. 근데 그거는 여행, 그런 얘기 하려면 그런 걸 보고 오려면은 그런 느낌을 가면 뭐하러 여행을 가노? 괜히 자괴감만 들지. 여행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여행을 하면 할수록, 그죠? 이 지구보다도 더 크고, 태양계, 은하계, 이 물질 우주보다도 더 크고도 크고, 깊고도 깊고, 넓고도 넓고, 그 존재가 바로 나 자신이구나. 이렇게 재정립, 새 탄생을 이루어서 와야죠. 그죠? 그게, 그러니까 왜 그렇게만 되냐면, 이역만리와 불원천리의 절묘한 하나 되어짐이라는 이 여행의 본질, 그죠? 참으로 우리가 관광이라 그러잖아요. 가서 그냥 경치만 보고 오고 물질적인 거, 만난 것만 먹고 왔지, 참으로 거기에는 빛을, 관광, 그 빛을 관하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건 다 사람의 여행이죠. 인간의 여행은 아니죠. 현상적인, 그런 외적인 것과 함께 본질에 있어서 확고부동한, 그죠? 크고 넓고 깊은 확대, 확장, 확충을 이룰 수 있는 그 이역만리의 구현. 그로서 거듭 태어나. 이게 여행의 목적이죠. 그렇게 되어져야 하는 거라 생각해요. 자, 이제 그런 의미에서 그 여행이거든요. 여행에 대해서 해놨잖아요. 자기 자신의 완성을 그리셨는데 자기 자신의 확대, 확장, 확충입니다. 있잖아요. 자기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와 자신으로 돼 있죠. 이거 영혼의 이름이 우리 본질이죠. 누구나 다 보편적인 영혼 이름을 자기 자신이라 그래요. 그럼 여기에서 자신은 우주적 자신이라 그랬잖아요. 자기는 세상적 자기. 그럼 아까 속리 대희열 법주의 대광명 이랬었잖아요. 그러면 그 속리의 대희열에 해당하는 게 자기죠.
세상적 자기, 그죠? 세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일상에서 자기. 그럼 법주의 대광명에서 그거는요. 그거는 자신, 우주적 자신에 해당하겠죠. 그러니까 자신은 이역만리에 해당하고 자기는 불원천리에 해당하겠죠. 그죠? 이미 우리는 그렇게 설계되어 그 프로그램, 본질의 프로그램이 바로 그렇게 자기 자신이라는 것으로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이미 이역만리와 불원천리가 다 구현되어 있는 거예요. 뭘로? 영혼, 자기 자신이라는 영혼의 이름으로. 그죠? 그러니까 어쩌냐면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적 자기를 통해서 불원천리, 이 이역만리, 우주적 자신으로 대도약을 멀다 하지 않고 기꺼이 그 어마어마한 여행을 떠나야 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본질에 있어서는 참으로 위대한 역사상 있어보지 못한 미중의 여행을 떠나는 거죠. 각자 저마다. 그러겠잖아요. 그 과정에서는 인생 인생 역경도 있고 고난도 있고 영광도 있고, 그죠? 뿌듯함도 있고 절망도 있고 성공도 있고 실패도 있고 파란만장하잖아요. 그죠? 멋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자기 자신, 그죠? 그렇게 해당할 수 있겠죠. 자, 그렇고, 예. 자, 이제 그리하고요. 세부에서 꿈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제 이제 인생에 어떤 지침이 되고 크게 도움이 되는 스승님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분과 세부에서 꿈이에요. 이역만리, 세부란 이역만리에서 꿈이에요. 그 사모님이 이제 계시는데 이 본인이 셔츠를 입고 있는데 단추가 채워지지 않은 채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통 뭐 간단히 그려봅시다. 자, 이제 요리 됐겠죠. 자, 이게 셔츠 양쪽인데, 양쪽인데, 그죠? 여기, 뭐 예를 들면 한 5개 있죠, 보통. 여기, 뭐 여기. 이건 단추고, 그죠? 이거는 단추 구멍.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거겠죠, 그죠? 자, 그러는데 그 스승님이라는 분이 여기 아래에서부터 요 단추를 다 채워주시더라. 아주 단정하게. 그럼 이제 뭐가 될까요? 이렇게 되겠죠. 이 2개가 이제 붙겠죠. 그죠? 요렇게. 이거 아래에서부터 있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이 2 그림을 보니까 뭔 생각나세요? 그죠? 네, 요거 생각나죠? 이역만리와 불원천리의 절묘한 하나 되어짐. 네. 모자와 옷과 신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모자는 존엄, 그 자신 존재의 존엄을 의미하고, 그죠? 옷은 우리가 왜 나래를 편다 그랬잖아요. 옷이 날개야 그런 표현하잖아요. 그 자신 존재의 나래에 해당하고, 신발은 그 자신의 존재의 혁신, 이걸 해냈습니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자와 옷과 우리가 일상적으로 착용하는 거잖아요. 뭐 특별한 것도 아니고요. 신발. 이거는 일상적이면서도 지극히 어마어마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모자, 옷, 신발은 일상적으로 우리가 굉장히 잘 운용을 하게 되면 크게 스스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존엄과 그 나래, 그 존재의 존엄, 존재의 나래, 존재의 혁신을 기할 수 있는 그런 물품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 중에서 옷이잖아요. 그러면 나래죠, 나래. 존재의 나래. 자, 그러는데 지금 이 내용이 이 이전이 뭐였냐면 자문자다. 그죠? 지금 요거는 또 뭐냐면 그러면 처음으로 스스로 여행에 대해서 자문자답해 본 거잖아요. 그죠? 예. 자, 요 꿈은 자문자답과 관련된 꿈이에요. 존재의 나래, 옷. 예. 우리가 묻고 답한다 그러잖아요. 물음이라고 하는 것과 답변이라고 하는 것. 묻고 답한다가 뭘까요? 본질적으로.
묻고 답하기를 통해서 우리는 뭘 할 수가 있을까요? 그죠? 이거죠. 그 자신의 존재의 나래를 한껏 펼칠 수가 있어요. 날아오를 수가 있어요. 날아다닐 수가 있어. 자, 묻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죠? 세상 속에서, 말 그대로 일상 속에서 풀리지 않는 의문. 여기에 이 장면이 뭐야? 그죠? 그러면 이제 이거에 답을 찾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묻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불원천리에 해당해요. 그 답은, 이제 그 의미를 보면 답은 어디에 해당하냐면 이 이역만리에 해당하죠. 그러니까 답변이라고 하는 것이, 그 참다운 해답이라는 것이 바로 그냥 지척에 있으면 그냥 모르는 게 하나도 없겠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아득히 먼 곳에 있는 거예요. 아득히 먼 곳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어떤 거리,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차라리 물리적으로 멀리 있는 거는 그건 멀리 있는 것도 아니야. 요즘 비행기 타면 그냥 스마트폰 하나 들고 멀리 있어서 그냥 지적에 있는 거잖아요. 그 밀도, 그 속도, 그 고도, 그 질량, 그 농도, 그죠? 그 순도, 이것들의 차이, 이것이 정말 멀리 있는 거예요. 아예 밀도가 다르다 하면은 밀도나 부피, 순도, 고도, 온도 이런 게 다 다르다, 이런 게 다르다는 것이, 이런 게 다르다고 하는 것이 진짜 멀리 있는 거예요. 아무리 현상적으로 가까이 있어도 밀도가 다르고, 농도가 다르고, 속도가 다르고, 고도가 다르고, 척도가 다르고, 이 온갖 들어간 도들이 다르면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완벽히 멀리 있는 거예요. 이 개념에서 이역만리. 답변이라는 게 그런 거죠. 실은 예를 들어 물리학자들이, 그죠? 뭐 양자역학도 그렇고 어떤 물리법칙이라도, 그죠? 그게 가까이 있는 거예요. 실은 알고 보면, 답변을 이해하고 보면. 근데 그 답변을 모르고 답변을 찾아내는 물음의 상태에서는 이보다 더 멀리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죠? 현재적인 그의 상태에서는 도저히 닿을 수 없는, 그러나 바로 가까이 있는 그 밀도, 그 농도, 그렇게 진하고, 그렇게 조밀하고, 그렇게 촘촘하고, 이렇게 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본인이 그렇게 성장, 본인의 어떤 그 가치척도, 본인의 어떤 정신세계가 열려야 거기에 도달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도달하고 보면 마치 파랑새 얘기처럼요. 내 집 앞에 뜰나무, 거기에 파랑새가 있었다. 근데 그 파랑새를 찾아서 그야말로 이역만리를 헤매고 다니죠. 나중에 아이고 지쳐서 그만해야겠다. 집에 탁 왔는데 본인 집 앞에 나무에 파랑새가 앉아있더라.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이역만리라는 개념이 그런 거거든요. 그죠? 네. 물음이 불원천리에 해당해요. 그죠? 이역만리 멀다 하지 않고 그 천리길을 끊임없이 의로운 호기심, 그죠? 스스로 우습게 채워 아름다워지려 하는 그 인간 다음에 그 발현, 이것을 통해서 그 참다운 해답을 끊임없이 다가가는 거죠. 그로써 나중에 어떻게 되죠? 불원천리와 이역만리가 절묘한 하나 되어짐, 그죠? 그로써 온전히 이해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본인의 존재의 나래를 펼치게 되는 거예요. 본인이 확충돼서 활활 땅에 머물기도 하고 하늘을 이용하기도 하고 자유자재 무소부재 그죠? 그리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개 합치면 뭐예요? 불원천리와 이역만리 하나 되어지 자문자답인 거예요. 스스로 묻고 스스로 답한다. 자, 존재의 나래, 이게 자문자답에 해당합니다. 그랬죠? 그래서 오신 거예요. 샤치. 자, 그러는데 어쩌냐면 요렇게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거야. 내가 모면을 입고 있는데 이게 하나로 연결이 안 됐어. 그러면 그 뭐예요? 이역만리 따로, 불원천리 따로 있었다 이 말이죠. 물음 따로, 답변 따로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그 스승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오셔가지고 저 아래에서부터 딱 이렇게 단정하게 하나로 딱 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딱 되어진 거죠. 그럼 이 장면이 뭐예요? 이게 예를 들면 이 단추에 해당하는 게 물음이겠죠. 우리 뭐죠? 볼트 너트처럼요. 이거 볼트에 해당하겠죠. 이거 단추 구멍이요. 이건 답변에 해당하겠죠. 그러니까 문, 답. 자, 근데 하나로 됐어. 자문자답. 그 다음에 그것도 보통 본인이 할 때는 위에서부터 이렇게 채워 가잖아요. 보통 우리 일반적으로
보통 그러지. 그래서 첫 단추가 어디에 해당하냐면 여기에 해당해. 바로 목 있는데. 이게 첫 단추고 첫 단추를 잘 깨야 된다 그러잖아. 근데 이 제일 안에 건 마지막 단추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스스로 할 수 있는 자문자답은 다 되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스승님이라고 하는 분이 오셔가지고 마지막 가장 바깥에 있는 단추부터 가장 안쪽으로 가장 처음에 단추까지를 채고 아주 단정하게 깔끔하게 딱 채워주는 거예요. 그럼 이로써 존재의 나래가 딱 완성을 이루었다. 예를 들면 이런 의미가 되겠잖아요. 굉장히 멋진 꿈이에요. 그래서 요 꿈은 이 단추 꿈은 첫째 단추를 채워주셨다. 이 꿈은 그 자문자답 이게 이제 자문자답이라 그랬잖아요. 자문자답을 하세요. 이제 그랬었는데 자문자답을 이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거예요. 이건 자문자답을 끝냈다 이 말인 거예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 이 간극까지를 다 외웠다. 그 스승님이라고 하는 분이, 그죠? 그러면 이제 거기서 스승님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뭐겠어요? 예를 들면 진리, 그죠? 이제 그런 어떤 그 가르치고 되어지는 그 원형, 그 표본, 그죠? 그런 게 해당하겠잖아요. 그것이 자신에게 임해져서 다를 갖추게 되었다. 그럼 이제 요 장면이 뭐냐면 자문자답 끝에 해당하는 거예요. 앞전에는 물은 끝이었는데, 자, 근데 자문자답이 진정으로 끝에서 끝인 게 아니라 이게 꿈이잖아요. 요거는. 그러니까 자문자답이 주제인데, 그죠? 끝에 꿈이 이제 이게 자문자답이 끝나고 물음 답변이 하나 딱 됐으니까요. 그러면 뭐냐면 그 자문자답을 이게 이제 참 멋진 거예요. 꿈으로 대체한 거예요. 네, 꿈으로 대체. 자문자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 자신. 이역만려 불원천리의 절면 하나 되지. 이역만려 불원천리라고 하는 것은 물질 육신의 개념이 아니고 본질의 영혼의 개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가장 자문자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본질적인 자문자답이에요. 네. 예를 들면 세상에서 박사학위를 따가지고 박사가 돼 있다. 그러면 그분은 전공하신 그 분야에 대해서는 묻고 답하기가 가능해요. 누가 물어도 뭐든지 다 답해줄 수 있겠잖아요. 그러면 그로서 그 인간담이 완성되냐? 그 개념은 아니죠. 그건 겉으로 드러나 있고 풀어져 있는 것에 대한 한 분야에 대한 어떤 내용이잖아요. 자문자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가장 본질. 그야말로 존재의 존엄과 존재의 나래와 존재의 혁신에 해당하는 가장 본질적인 인간다움의 통로. 그 개념이거든요. 자, 그것이 뭐냐면 꿈이 그래요. 꿈은 어디서 오는 거죠? 꿈은 이역만리에 있는 거죠. 자, 꿈과 꿈이요. 이역만리에도 꿈이 있고 불원천리에도 꿈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여기 일상, 세상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자신의 꿈을 이루려고 하죠. 그죠? 이건 이상, 희망. 그죠? 자신의 염원, 이런 개념의 꿈이고. 그러면 이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셀프 메시지로 와지는 게 이 꿈이죠. 이건 그야말로 꿈몽, 밤에 잠들어서 꾸는 꿈. 이 꿈은 어디서 온다 그랬죠? 참이는 가장 처음에 꾸고, 내 속에. 그 심연이죠. 심연 속 참나. 거기에서 꿈이 나에게, 가장 겉에 있는, 이 새 속에 있는 나에게로 보내는 메시지. 그것이 꿈이죠. 근데 이 꿈과 이 꿈은 같아요. 어떻게 같냐면, 이건 드러난 꿈. 그죠? 이거는 내재된 꿈이에요. 이 꿈을 통하게 되면 이 꿈을 실현시킬 수가 있는 거죠. 이게 꿈이죠.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역만려 불원천리, 자문자답의 가장 본질적인 것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앞으로 님께는 꿈으로, 자문자답 하셔야 될 내용이 많이 도모되실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예를 들면 이번 여행처럼, 이것을, 물으면 뭘로 해야 되고, 이거 답이 뭘까? 요리하지 마시고, 가장 자연스럽게 자신을 넉넉하게 두세요. 어렵게. 그러면 가장 합당한 때에 가장 합당하게, 도리에 맞게 꿈으로 도모가 되어지실 거예요. 자문자답, 본인이 자문자답 하셔야 될 것에 대한 꿈이 도모가 되어지실 거예요. 그 꿈으로 자문자답을 대체합니다. 자, 이렇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딱 이렇게 가지런하게. 참 멋지죠.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네. 꿈으로 계셔요. 그럼 그 꿈 속에는 님께서 하셔야 할 가장 본질적인
묵고답하게 자문자답의 내용들이 담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을 이제 보내주시면 그거를 이제 해설해 드리면 참으로 그야말로 존재적인 문제, 가장 원초적이고 원천적인 문제에 대한 가장 자문자답해야 될 본질의 자문자답에 대한 내용들이 구체가 되어주실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아이고 참으로 멋져요. 네, 그래요. 네, 네, 참고해 주셔요. 네, 이상입니다. 네.